안녕하세요. 제가 어제는 머리가 좀 많이 아파서 어, 아프면 안 되는데 아,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 일을 좀 도와주다가 보니까 그냥 머리가 아파졌어요. 그래서 어제는 하루 쉬었고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KOK 가격이 엄청 떨어져 있지요. 엄청 떨어졌다는 게 0.01, 0.00 뭐 9, 뭐 여기에 비하면은 0.0045 뭐 이 정도라고 하면 또 절반이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민감하신 분들이 여전히 계시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정말 걱정을 하지 마셔도 된다는 거를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제가 몇 개의 차트를 캡처를 해 놨어요. 이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은 어, 일단 이거는 KOK예요. 0.004 이내. 자, 이게 KOK가 이 날짜를 제가 뭐 2020, 음, 2023년 12월 중인데 요때 0.02845 뭐 이렇게 돼 있었고 이건 한 달, 일일 주기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말고 일단은 다른 거 하나를 보시자면은 끝인가? 아, 제가 잘못 봤나? 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 보시면은 어, 이게 24시간 거래액 USDT로 표현을 해놨어요. 12만 5,131달러. 한 2억 정도 되나요? 1억, 하여튼 뭐 대충 2억이라 치고. 그때 24시간 거래 숫자가 몇 개냐? 2,790만 개예요. 2천 거의 800만 개지요. 그러면 2억 가지고 2억, 2,800만 개가 거래가 된 거예요. 근데 요거는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한 거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있는 차이는 있지만 요거는 어쨌든 총 거래 24시간 동안 그 다음에 총 거래한 개수 그러면은 이게 2억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0을 한 개를 딱 더 붙이면은 20억이죠. 근데 20억을 24시간으로 나눴을 때 시간당 아, 1억이 채 안 되지요. 1억이 채 안 되게 움직여 가지고도 사고 팔고 뭐 하고 움직이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숫자는 몇 개가 되냐면은 20, 2,700만 개, 2,700만 개가 2,800만 개가 공이 한 개 붙으면 2억 8천만 개가 돼요. 20억 가지고 2억 8천만 개가 움직인다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 비트 이더 테드 스테이킹 되어서 보관되어 있어야 될 것을 찾아내는 그러면은 비트 이더 테드는 우리의 기축통화가 아니니까 당연히 그렇게 놔두면은 또 범죄자들이란가 나쁜 놈의 새끼들이 그거를 헤쳐먹으려고 늘 눈알이 벌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어쨌든 간에 KOK로 어, 전환을 시켜야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20억 정도면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0을 한 개 붙이면 120만 불 정도가 되면은 이게 2억 8천만 개를 하루에 움직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낮은 가격이니까 12만 5천 달러인데도 2,800만 개를, 예를 들어서 1억 어 12만 5천 달러를 가지고서 2,800만 개를 한꺼번에 다 사버릴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사면은 오더북에 보면은 이 금액이 다 다르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사는 쪽에서도 이렇게 이제 높은 가격에서 그 낮은 가격에서 높은 가격으로 이렇게, 알지? 그 높은 가격에서 낮은 가격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높은 가격에서 낮은 가격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럼 한꺼번에 샀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지금 이게 0.00442인데 이만큼을 가지고서 이만큼을 그냥 살 수 있느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가격 변동은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정도의 금액이, 그러니까 지금 거래소에 나와 있는 게 얼마가 남아 있을지는 사실 아무도 잘 몰라요. 거기에 뭐 1억 700, 어, 1억 743만 3천 개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그거는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누구는 그거를 뭐 거기에 그 정도 숫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바뀌지 않고 계속 그렇게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1억 개라고 하면은 한 50만 불 정도만 하면은 다 사드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 이거는 그렇게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케이스타예요. 24시간 동안 127달러예요. 아, 127달러가 24시간 동안 움직인 거고, 거래를 한 금액이 127달러, 한 20만 원 정도 되지요. 24시간 동안 12,000, 아니지, 12만 2천 개, 12,000개가 움직인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걸 띄워놨냐면은, 이게 지금 0.00978이잖아요. 그럼 0.028이면은 이게 소수점이 아예 다른 거고, 이거는 소수점 셋째 자리고, 이건 소수점 둘째 자리잖아요. 근데 이때, 여기 지금 그걸 안 띄워놨구나. 여기에 얼만큼이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튀어 올랐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누구는 이게 0.004면은 한 5원이다 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0.03 정도가 되니까 이거는 한 40원 정도 된다. 엄청 차이가 나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거래 숫자나 거래 대금이 아주 적어도 퍽퍽 뛰어 올라가는 거, 이거는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너무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케이스타인데, 아까 거는 XD.com이고 이거는 L뱅크예요. 어, L뱅크 같은 경우에 또 보면은 지금 여기에 있었던 게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그러니까 0.01045에서 0.01195, 요게 0. 요 최하 여기가 0.01045였을 거고, 여기가 지금 최대치잖아요. 0.01195예요. 몇 개가 움직였다는 이야기예요. 개수는 안 나와 있는데 요거 곱하기 이거 해보세요. 그러면은 0을 일단 한 개 떼버리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321달러예요.
321달러가 움직인 거라고요. 이게 보유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US 달러인지 여기서는 제가 그거를 잘 모르겠는데 이게 US 달러라고 하면은 US 달러라고 하면은 개수는 여기에다가 0을 한 개 더 붙이니까 3만 2160 몇 개가 되고 아까 여기는 12,000 몇 개잖아요. 이건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격이 0.016 뭐 이런 거 의미 없다 이거예요. 거래량이 워낙에 거래 대금이 워낙에 없기 때문에 로비 같은 경우에는 제로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도 거래량이 여기 없어요. 여기 전부 다 없는 거잖아요.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근데 가격은 이렇게 출렁해요. 그러면 여기가 0.0 0.1인데 이러면 0.2잖아요. 그러면 0.1에서 0.2 100%가 이동을 하는데 거래가 여기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제로인데 이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10달러를 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돈으로 치댔을 때는 엄청난 가격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KOK 가격을 올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KOK만 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따로 추가로 돈을 거래소로 보내 가지고 그러니까 뭐 트레이든 리플이든 이런 거를 사 가지고 해외 거래소 우리 KOK가 들어가 있는 상장이 돼 있는 그 거래소에 들어가 가지고 USDT로 바꾼 다음에 KOK를 사 가지고는 올리는 거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소위 말해서 프론티어라고 하고 좀 일찍 하시고 어떤 분들이 비트나 이더나 USDT로 스테이킹을 해주신 분들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대해 지금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 보면은 이게 그 2억 2,900만 달러가 24시간 동안 움직인대요. 2억 2,900만 달러면은 하나로 따지면은 한 3천억 정도가 움직인 거죠. 이때 개수를 보세요. 3,286개가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얘들은 지금 이 날짜가 2023년 실제로는 14,000, 15,000까지 내려갔었는데 지금 이게 ETF 승인이라는 게 그다음에 선물 ETF가 한번 승인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2024년 1월 10일인가 쯤인가 뭐 또 현물 ETF가 승인이 나고 나서는 치오르기 시작해 가지고 여기가 지금 35,620달러잖아요. 이것만 해도 최저점 대비해서는 2배였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73,773달러까지 갔고 제가 이거를 캡처를 할 당시에는 74,428달러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거래량이 계속 증가를 하죠. 여기는 거래량도 여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엄청 적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거래량이 많아져야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호재가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은 이런 호재가 없으면 안 올라가느냐. 이더리움도 비슷하고요. 이게 솔라나인데 솔라나 같은 경우에 날짜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이거는 2021년 12월 달 우리가 제일 아는 그 저기 고점, 우리 것도 거의 고점 갔을 때 259달러까지 갔어요. 이게 몇 달러까지 갔냐면은 8달러까지 내려간 거죠. 259달러에서 8달러. 다시 치고 올라가 가지고 이게 거의 한 200달러 정도까지 갔겠네요. 근데 172달러가 오늘 지금 제가 이거 캡처할 당시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거래량도 급상승을 했지요. 올라간다고요. 근데 솔라나가 정말 삼성의 하이텍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OLED 뭐 이런 게 뭔가 가치를 내줘가지고 이게 이렇게 치고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지요. 비트코인 이거 제가 비슷하게 보여드리려고 했고 어, 여기 보면은 KOK예요. KOK가 이게 날짜를 제가 2000 여기가 10월 그러면은 9월 8월 7월 뭐 대충 해가지고 한 3, 4월 뭐 이때쯤 돼가지고 얼마까지 한번 쳤나 하면은 12.2달러까지 쳤대요. 이때 거래가 없잖아요. 거래가 별로 없는데 조금 가지고 쳐버리면은 12달러까지도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 가상자산 중에서 뭐 실체가 있는 상품이라든가 실가치가 있는 거를 그 개발, 생산, 영업, 판매를 해가지고 지금 보셨던 이런 것들이 가격을 그렇게 형성을 했을까요? 아니다 이거죠. 예전에는 인플레이션이 오기 전에는 분명히 그 금리가 제로 금리예요, 거의. 그러면은 제가 돈을 빌려도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내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빌린 것을 가지고서 이런 데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예를 들어서 제로 금리에서 1억을 빌렸는데 이게 5.5%잖아요, 지금. 5.5%면은 얼마예요? 1년이면은 어 1억 1 550만 원의 그 이자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제로에서 550만 원이라는 돈을 내가 물어야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시중금리 은행의 금리하고는 금리보다는 낮겠죠. 그러면은 그거보다 높다고 하면은 6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7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제2금융권이나 뭐 그 외에 금융권에 또 돈을 아예 돈이 없어 가지고 빌린다고 하면은 뭐 10%대가 되면은 1000만 원이 넘어갈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돈을 회수를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일단은 빚을 없애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파는 사람은 많고 사는 사람이 적으니까 가격은 당연히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게 어느 하나에 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거에 다 해당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였었어요? 돈이 순환을 할 수 있는 돈이 얼마가 있었기 때문에 순환이 되는 유동성이 크냐 아니면은 적었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가격의 변동성은
높은 데를 유지를 했냐, 낮은 데를 유지를 했느냐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1,500, 그, 15,000달러 수준에 있다가 75,000까지 갔으면은 5배가 오른 거예요. 15,000, 3만, 45,000, 6만, 75,000이잖아요. 5배가 오른 거라고요. 근데 다른 것들은 지금 잡코인 중에서 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어, 그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다음에 솔라나, 폴카닷도 제가 저걸 해놨는데 여기는 띄우지는 그냥 지나갔는데 그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또 어, 그 경쟁력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움직였는데 우리 거는 지금은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움직이지 않아요. 이거는 가치가 저는 거꾸로 생각하면은 가격이 더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회수가 됐다, 환수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장을 하는, 그리고 그거는 저는 100%라고 봐요. 비트, 이더, 테더는 KOK도 마찬가지고, 근데 KOK도 같은 스태킹이냐면 이건 가치가 너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갈로 밖으로 내놔놓고 나머지를 우리는 뭘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매수를 할 수 있는 용도의 자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신경을 쓰지 말자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데 제가 어제 하루 쉬었던 이유가 좀 전에 저희 그 줌 영상 녹화하기 전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KOK에서 이미 손실을 봤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른 코인 또는 토큰에 그 만회를 하기 위해서 그걸 또 소개한 사람이 그거를 또 가지고 온 거지요. 그래 갖고 소개를 했는데 KOK가 저렇게 됐으니 그 피해금을 좀 그 복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또 추가로 해 가지고 몇 천만 원 또 날리고. 그리고 또 다른 것 때문에 그랬는데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좀 멀리서 저한테 직접 찾아오셨는데 아 정말 상황이 너무 좀 안 돼 보여 가지고 제가 개인적인 시간을 좀 내서 만나 보고 거기에 피해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 내용을 들어가 가지고 그게 자기 지갑에서는 사라져 버렸대요. 그런데 거래소의 지갑에는 그게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중간에서 사기를 치려고 했던 놈이 거기까지는 손을 못 댔는지 확인을 거기까지는 제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걸 해 보지를 않았으니까. 다만 거기 절차에 따라 가지고 내용을 봤을 때는 거기에 남아 있는 거죠. 그거를 인제 찾아내는 거를 스스로 하든지 아니면 제가 이걸 시간을 내서 해 줘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내 것도 사실은 아니고 그분이 남아 있는 걸 확인했으니까 나머지는 좀 알아서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한 2 시간 하고 나니까 제가 정말 기진맥진해 버린 거예요. 그전에 제가 경찰서든 저거 수사관한테든 변호인한테든 뭔가 줘야 되는 자료가 있어 가지고 그거를 준비를 좀 해 가지고 넘겨 주고 그렇게 인제 만났는데 저녁에 어 이 줌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머리가 깨지듯이 아파서 어제는 제가 그냥 하루를 쉬었어요. 근데 이게 그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여기에만 지금 집중을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리고 제가 어제 말고 엊그제 그 영상을 올리는 거에 보면은 개차반 같은 인간들이 많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절대로
새로 시작하는 거에 그들이 소개를 하는 게 KOK와 비교를 하면은 다 후발일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검증을 해본 사람이 있냐는 것도,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고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됐는 게 있느냐, 그런 것도 알지 못하면서 그거를 소개하는 작자들이 얼마를 알겠어요. KOK도 정말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뭐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먼저 소개하고 했던 사람들은 돈을 좀 벌었는데, 현금한 사람은 정말 돈을 버는 거고, 현금만 못한 사람은 나머지 사람들과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근데 다른 거에 눈을 돌린다. 이미 한번 당했는데 또 다른 데에 눈을 돌렸고, 눈을 돌려 가지고 하는데, 이게 한번 여기서 당했으니까 이거는 많이 저기 돌다리도 뭐 두드려 가면서 걷는다라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최대한 안전성을 따져보고 했겠지만, 얼만큼 그거를 안전한지를 확인할 수 있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 절대로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몇 가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차트들은 이미 기존에 신뢰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코인들이잖아요. 근데 나머지들은 지금 상승폭을 일일이 들어가 보시면은 한 80~90%는 우리보다는 낫겠지만 거의 그 수준들일 거예요. 100이었다고 하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내려온 것 자체가 한 1, 2까지 내려왔다. 그러니까 90, 한 7, 8%, 8, 9% 이렇게 떨어졌다가 회복을 했으면은 10%까지라도 회복을 한 게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여전히 상황은 아주 나쁜 상태예요. 뭐 연준에서 올해는 베이비 스텝이라 그래 가지고 포인트 어 그 0.25 정도를 3차례 정도 인하를 할 거다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어떤 데에서는 거꾸로 이거를 한 8%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와요. 근데 지금 제가 그 CPI라든가 이런 걸 제가 확인을 못해 봐서 모르겠는데, 그냥 한 3점 몇 프로대까지 내려왔으니까 베이비 스텝으로라도 0.25 세 번이면은 0.75가 될 거고, 그러면은 4.75%까지 올해 내로 기준금리가 좀 내려갈 수 있다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 정도 가지고 이게 자금의 유동성이 많이 풀릴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지 않아요. 그러면은 다른 대외 정세, 뭐 요즘 보면은 지금 저는 요즘은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다음에 저쪽 중동권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쪽에 대해 가지고, 예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좀 많이 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쪽이 더 민감하게 돼 버렸죠. 거기에 뭐 이란이든 중동권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싸움을 한다 그러면은, 전면전을 한다 그러면은 유가 폭등은 그냥 뭐 불 보듯이 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은 무슬림이 무슬림이나 유대교나 천주교나 기독교나 똑같은 하느님이라는 거, 믿는 존재가 하느님이라는 거를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서로 죽여야 되고 또 그러니까 서로 죽여야지만이 살아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신은 하나인데 보는 시각에 따라 가지고 뭐 이제 그 후손들이 뭐 알라신이 있고 거기도 뭐 시아파, 수니파 뭐 그렇게 나오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거기가 전 세계의 경제를 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 원유는 가공을 해서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엄청나게 공급을 하는 그 소위 말하는 우리 인체로 따지면은 피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게 그 전쟁이 일어나고 전면전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생산해 가지고 이 저기 원유가 공급이 되는 게 훨씬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또 이 금리는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를 내려버리면은 인플레이션은 엄청나게 또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쪽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를 문제 해결을 잘 해서 환수가 된다 그러면은 거래소 가격뿐만 아니라 거래소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면서 플랫폼 가격까지 조정이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다가 후원 수익 이게 다시 살아나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플랫폼에 제대로 되는 콘텐츠들이 서비스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저는 그 어떠한 어 가상자산보다도 가장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개혁회의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확신을 해요.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저는 개혁회의 하나만 가지고서 있었다 그러면은 벌써 우리 모두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이거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이유인데 단일화되어 있는 그리고 스테이킹의 우리 전체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이트 테더를 찾는 데 주력을 하자. 원칙적으로는 보관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스테이킹의 개념이에요. 그거는 누구의 자산이 될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소유가 될 수도 없고 어떤 미친 개새끼처럼 이거를 인수를 할 수 있다, 이딴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그 자들을 상대로 지금 법적 대응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가격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일단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저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USDT로 스테이킹하지 않았어요. 근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가 테드가 제가 가지고 있는 전산 자료상으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찾아야지. 이게 되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는 그냥 뭐 그 말짱 도루묵이죠. 알거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오늘 만났던 사람도 그 아는 형님이 피해 다니고 뭐 자살 시도까지 하고 뭐 그랬답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해야지 죽는다라고 해 가지고 해결이 되나요? 혼자 죽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 남은 사람들은 우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밥상을 차려 가지고 이제 "우리 먹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표현하는 밥상이라는 거는
비트위드 테드를 환수를 시키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밥상을 들고 가는 거는 저희가 그 비트위드 테드를 팔아 가지고 KOK의 가치를, 시장의 가치를 올리는 것, 매수를 함으로 해 가지고 가격을 올리는 것,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숟가락만 그동안에는 어떤 짓도 하지 않고 어떠한 도움에도 어 일조를 하지 않았는데, 고때 돼 가지고 숟가락 얹으겠다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다 이거죠. 있을 거다는 거죠. 지금은 그게 실행이 안 된 상태니까 분명히 그런 무리들이 있을 거고, 그게 우리와 다른 주장을 했던 쪽에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쪽에는 어떠한 식으로든 도움을 주시고, 그 도움을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래서 저희 단톡방도 저는 한 300명 미만으로 줄이려고 해요. 보이지 않는 사람, 나타나지 않는 사람까지 끌고 갈 이유는 없다.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그러니까 뭔가 척도가 되는 부분을 그걸로 좀 어느 정도는 좀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인원만 많다고 좋은 게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한번 줄였는데, 그리고 자연 감퇴를 좀 했고, 그리고 요 최근에 한 번은 저희와 관련되는 일에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선거 관련되는 그 포스트를 올리길래, 제가 그 사람 이름이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제가 바로 내보내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이 단톡방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불이익을 당했다, 내가 여기에 참여를 한다고 해 가지고 이름을 올려 놨는데 내 이름이 없어졌다라고 해 가지고, 내가 거기에서 강퇴를 당했다고 해 가지고 저한테 뭐를 어 불만을 이야기하거나 뭔가 자기 주장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저는 내보내는 데에 있어 가지고 그게 정말 불합리하게 내보낸다라는 생각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렇게 내보낸 적도 없어요. 그 자연 감퇴가 좋긴 좋은데, 나는 허재백이라는 사람이 뭘 하고 협의회라는 데서 뭘 하는 데에 나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다음에 어떠한 것도 액션은 도움에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면은 그냥 나가 줬으면 좋겠어요. 어디처럼 뭐 인원이 많아야지. 그 인원 정말 쓸데없는 인원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일을 해 오면서 한 20 명에서 150 명.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게 개인 후원 그런 이야기를 또 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은 어떠한 뭐 여기 단톡방에서 어 이 자기 의견, 의사 이런 것들이 제가 어떻게 보면 피드백을 받는 건데, 그런 거에 이름 하나 없는 사람들, 그다음에 읽음 숫자를 이렇게 보면은 확실하게 알죠. 300 몇십 명에 99가 표현이 돼 있다는 거는 그 이상이 어쨌든 읽기조차도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게 며칠 지나고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50 몇 명이 안 읽고, 좀 더 뭐 한 달 정도 뒤로 가면은 한 10여 명, 한 20여 명은 아예 안 읽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추려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려 그러면은
뭔가 여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이모티콘을 하나 쓰면은 거기에 의견에 자기가 6가지 중에서 하나를 이거는 좀 뭐 감사하다는 표현이면은 저는 하트를 하고 그 의견에 동의를 한다 그러면 엄지척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 내용을 봤다라고 하면은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뭐 좀 기분이 좋거나 또는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좀 개그스럽다. 그러면은 뭐 웃음 마크를 한다거나 뭐 내용이 정말 우울한 내용이면은 울음 있는 표현이라는 이런 걸 하나를 클릭을 하면은 사람 이름이 '내가 여기에 이거를 보고 있구나.' 이게 확인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을 좀 추려내겠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이 그거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명단을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좀 정리를 좀 하고자 하는 거고 예 일단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 KOK 가격을 가지고서는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KOK나 이런 가상자산이 실제로 우리가 실물 경제에 있는 그런 어 기업이라든가 여기에서 눈으로 확인을 하고 뭐 이렇게 오감으로써 만져보고 뭐 보고 이런 걸 하면서 만족도를 느끼는 상품 가치 때문에 가치가 올라간 이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대부분의 가치들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솔라나가 아까 보셨다시피 $256 까지 갔어요. $256 왜 그 많은 가치가 있어요? 보이지도 않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뭐 $3,500 그러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콘텐츠가 제대로 그렇게 공급이 되고 한다 그러면은 그럴 만한 가치가 뭐 수십 달러 이런 거는 좀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런데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그것도. 왜? 이 가치라는 거는 막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사고 팔고가 막 부딪히다 보면은 올라가고요. 이게 수요가 세면은 올라가는 거고 막 치고받는데 공급이 많아지면은 거꾸로 가격은 떨어져요. 근데 여기에서 돈을 버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식 거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차익 거래잖아요, 결국에는. 나는 요만큼에 샀는데 요만큼까지 올라갔을 때 팔면 이만큼의 차익을 내가 갖는 거잖아요. 차이 나는 이익만큼을 갖는 거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도 막 치고받고 하는데 올리는 쪽에 이게 사는 게 많아 가지고 훅 쳐버리면은 확 올라가 버리는 거고 여기에 있는 것들을 우르륵 좀 모아 가지고 하나 사고 요 가격을 또 유지를 하다가 또 인제 물량이 이만큼 밖에 인제 공급량이 없겠구나 해 가지고 또 내려온 게 있으면 또 사고 하면은 이거를 소각지로 내보내 버리고 공급을 하는 걸로 쓰지 않는다고 하면은 가치는 그때부터는 엄청나게 올릴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요즘 보세요. 뭐 가온누리라는데 그다음에 미드업을 하는데 미드업은 3월 6 일인가 하고 요번에는 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가온누리라는데도 거의 한 3 개월 이상 지금 유튜브 안 올라와요. 왜?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많이 떠들었는데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 결과는 어디에서 봐요? 거래소에서 봐요. 거래소에 거래가 있고 가치가 올라가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변호인단이 있거나 그랬을 때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을 내놓기만 내놓으면은
저놈의 새끼가 소위 말하는 저죠. 계속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의견을 내니까. 그래서 아예 아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뭐 대단한 것이 나오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 때문에 그리고 시위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 뭐 방송을 탔다고요? 별로 관심 없어요. 여기에 관심 없어요, 그 사람들. 언론사에 기사로 나왔다고 그것 때문에요? No. 그 사람들 내 일 자체도 머리 아픈데 관심 없어요. 워낙에 피해자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거에 대해 관심 없어요. 그리고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해외 거래소 지갑에 들어가 가지고 누가 본다고 생각하세요? No. 개 코딱지 같은 소리예요. 국내 거래소 빗썸 업비트 뭐 이런 거 보는 사람하고 해외 거래소 어디 가 가지고 하는 사람 없어요. 해외 거래소를 가려 그러면요. 일단은 아 거기 뭐 인제 그 지갑을 로그인을 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까지 안 해요. 그러면은 우리 코인이 바이낸스에 상장이 됐어요? 우리 아는 거는 바이비트부터 해 가지고 MEXC 뭐 게이트IO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거 깔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많은 것 중에서 KOK를 보면서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러면은 쟤네들이 우리는 지금 가치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한 번 내보내려고 하면 최소 단위가 1,100개 KOK를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가 있는 상태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만 거기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신규로 하는 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8만 명이 내보내고 여기에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내보낼 수 있는 사람조차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갑을 사용을 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돌아가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때문에요. 개 코딱지 같은 소리예요. 한국 사람이 지역적으로 제 이 영상 보는 거 예전 같았으면은 한 2,000명 뭐 조회수가 어 제일 많았던 건 저는 한 5천 명까지 본 걸로 보는데 요즘은 한 400명, 500명, 600명, 700명 뭐 어떤 거는 한 1,000명 뭐 이렇게 보는 정도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가격이 안 올라가고 우리 때문에 뭔가 문제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억지 주장 여러분들 그거 이해하세요? 걔들은 그렇게라도 우리한테 책임 전가를 시키고 싶은 것뿐이지 절대로 우리 때문에 시위하는 저쪽 때문에 no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결국에는 가격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다른 코인에 눈을 돌린다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K 운동장도 새로운 건데 크기에 뭐 TF도 없고 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맨날 섭외한다고 술만 처먹지 말고 입터는 것도 한계가 있지. 너네들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알잖아 대충 돈 없는 것들 몇 개 가져오라고 뒤에 뭐 그런 내용 그 실상 아니겠어요? 저는 이거 거짓말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거기도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손해봤기 때문에 다른데 이렇게 그 신규 코인 뭐 이전에 소개했던 그런 개자식들이 개 같은 것들이 또 소개를 해 가지고 이미 막 저기 손실을 많이 본 사람들 또 한번 힘들게 만드는 그런 개 같은 것들 때문에 또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마찬가지로 새로 시작하는 거는 그게 살아남을 가능성은 정말 적다라고 봐요. 메인넷 써줘야죠. 메인넷은 저는 무조건 하고 퍼블릭으로 가지 않는 이상 그 디앱이 올라온다는 거 오픈 소스가 오픈이 안 된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뭐 킬러 앱을 하나 만든다. 꿈 같은 소리예요. 누가 보는데 마케팅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새롭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저기 뭐 세계화 뭐 그다음에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 뭐 이딴 식 이야기하는 거는 일단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회사의 연역을 보면은 그 짧은 기간에 그 그게 아직 테크니컬한 부분이라고 손 치더라도 테크놀리지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더라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테크놀리지만 가지고 될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들은 토큰 이코노미라는 게 토큰이 순환이 된다는 거잖아요. 경제적으로. 누가 순환을 시켜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산업에서 원유라고 하는 게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거를 그 짧은 머리 가지고 그게 뭐 지금까지는 말로 이렇게 좀 현혹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현혹이 되는 사람들이라 손 치더라도 아예 조작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 내가 여기에 회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걸 또 사용을 못하고 그걸 또 알려주는 게 리프러를 하라면서요. 하려면은 알고서 스스로가 그 재미를 어, 느끼고 얼만큼 좋은 건지를 소개를 할 수 있어요. 그거 자체가 안 된다는 건 리프럴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냥 사장이에요. 투자했잖아요. 그들과 어떤 계약 관계로 저기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너들이 투표를 했으니까 실패했으니까 그건 끝. 그럼 끝이에요. 손실 또 손실. 거기 보면은 운영사라는 데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 펀드로 풀에 지금 4억 달러가 있다고 돼 있어요. 정말 4억 달러가 돼요? 4억 8천만 개가 그게 다 때리 박아도 0.01달러면은 4,400만 달러밖에 안 돼요, 지금. 400만 달러를 4억 달러라고 적어 놨다고요. 실가치가 그렇게 안 되는데 개수로 그거를 어떤 가격으로 딱 해가지고 픽스를 시켜놔놓고 4억 달러라고 400 million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건 4억 달러예요. 4억 달러가 아니고 0을 소수점 두 개를 내보세요. 4억 4,400만 원, 400만 달러. 400만 달러면 얼마예요? 50억? 60억? 제발 스스로 그런 내용을 보고서도 저게 잘못인지 아닌지 또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눈을 가지고서도 뭐 보긴 봤는데 뭘 봤는지 모르는 거지요. 우리는 더 이상은 썩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